건강의 길 13번째는 2015년 발행된 건강책 전문작가 윤태호님의 당뇨병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다 책 내용 중 공감되는 일부 내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당뇨 조기 진단이 불행의 시작이다. 당뇨 확진자 중 85%에 달하는 E형 당뇨는 당뇨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리학적 원리로 밝혔습니다. 당뇨 조기 진단은 현실적으로 과잉 진단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췌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파괴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근본적 치유법을 생리학적 논리와 관련된 실험을 통해 명쾌하게 제시했습니다.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당뇨라는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인도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현재 당뇨 판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식후혈당이나 공복혈당 및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췌장 기능을 바르게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췌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전체 당뇨 확진자 중 85%는 억울하게 당뇨 판정을 받고 평생 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췌장이 건강한 사람도 당뇨약을 먹으면 결국 당뇨 환자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식단으로 혈당이 낮아진 것을 보면 단순 고혈당 혹은 E형 당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혈당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이 낮아진 것을 당뇨가 치료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처럼 혈당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면 과거처럼 혈당이 다시 높아집니다. 과일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 고혈당 혹은 인슐린 저항성을 당뇨병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리 차원에서 자신의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만 골라 먹으면서 혈당제는 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당뇨라고 오해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내당능 장의 다른 이름으로는 단순 고혈당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섭취에 따라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뇨병이라며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음식을 특별히 가려 먹으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췌장 기능이 정상이면서 혈당이 높을 경우 합병증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리나 어떠한 실험 결과도 없습니다. 또 E형 당뇨 환자를 당뇨병이라며 약을 처방하는 것은 과잉 처방입니다. 현재 당뇨 확진자 중 85%인 425만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뇨 과잉 진단의 폐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당뇨약의 종류와 부작용? 의화학의 창시자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은 독이다. 약과 독은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약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유발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이 손상되고 과산화 지질이 발생하여 혈류장애로 각 장기의 산소 공급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뇨약은 종류별로 다르지만 문제의 원인은 내버려 둔 채 정상적인 생체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E형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처방으로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당뇨병을 조기 진단하여 E형 당뇨인이 약을 먹을 경우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어지럼증,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심부전, 뇌졸중은 물론 심하면 쇼크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췌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여 그중 1년에 약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짜 당뇨 환자로 되는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항암제를 사용하면 대략 60% 가까이 암이 재발합니다. 재발한 암은 처음에 발병한 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중한 암으로 재발하여 많은 환자가 죽습니다. 극심한 산소 결핍은 생명을 잃게 합니다. 단 몇 그램의 장의 세포를 죽이려다가 그보다 5,000배 이상 큰 정상세포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치료 방법이겠습니까? 한국인들이 OECD 국가 중 병원을 가장 많이 가는 1위입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과잉진단이라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독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흡사 만병통치약이라는 느낌만 들 뿐입니다. 약에 대한 맹신입니다. 그러나 약은 우리 내장에 좋은 균과 세포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적군 아군할 것 없이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낮은 지역이었던 나가노 현 주민이 현재는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1위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약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나가노 현의 노인 의료비는 오키나와의 70%에 불과합니다. 의료 선진국인 이스라엘, 스웨덴, 미국 등에서 의사들의 파업 기간에 사망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파업을 철회하자 다시 사망자 수가 원상복귀되었다는 사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식, 과로, 과격한 운동, 스트레스, 두려움, 공포,
중금속, 자외선, 방사선, 초음파, 대기오염물질, 환경호르몬, 식품첨가물, 농약, 전자파, 흑연, 음주 등은 체내 산소 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혹은 진통 해열제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하고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활성산소로 인해 베타세포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한 알에는 살리실릭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5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물 1리터에 살리실릭산 160mg을 넣은 시험관에 송사리를 넣었더니 20분도 안 되어 14마리 모두 죽었습니다. 또한 소염제에 들어있는 디클로페낙 100ppm에서 물벼룩 20마리 중 7마리가 이틀 만에 죽었고 50ppm에서는 20마리 중 2마리가 죽었습니다. 진통소염제와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이를 퇴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베타세포가 파괴됩니다. 특히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몸이 붓고 피부가 거북이 등처럼 단단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독성물질로 인해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췌장 기능 저하는 물론 콜수암, 관절염, 신장 기능 저하, 위장장애, 망막 손실을 비롯하여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항생제나 감기약,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을 남용하면 각종 암이나 궤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췌장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항생제나 감기약,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과도하게 처방하면 췌장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분자 상태가 불안정한 활성산소는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 다른 원소와 신속하게 결합합니다. 이때 상대 물질은 산화됩니다. 예를 들어 활성산소가 지방세포와 결합하면 지방세포는 산화되어 과산화지질이 됩니다. 과산화지질은 점도가 매우 높아서 혈관벽에 침착하여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산화지질이 시신경을 막으면 백내장이 되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산소 결핍으로 뇌경색이나 치매 혹은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의 사구체를 막으면 심부전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주로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며 체내 산소가 부족해도 발생합니다. 무조건 약을 먹으면 오히려 병이 된다는 것은 여러 책에서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약 자체가 우리 몸을 망칩니다. 약보다는 음식물과 운동으로 극복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몸이 면역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병원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자연요법만으로도 당뇨병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당뇨병을 비롯한 고혈압, 아토피 등은 치료할 수 없으므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도 자연 치유할 수 있으며 많은 사례와 치유 기전이 있습니다. 최고의 당뇨 치유 방법은 운동과 식이요법입니다. 그리고 물과 소금입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은 혈당을 낮추고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 2형, 1.5형, 2형 등 모든 당뇨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최고의 당뇨 예방식품입니다. 지방의 산패를 막아 혈류를 개선합니다. 중금속을 분해하고 배출시켜 췌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환경호르몬을 흡착하여 췌장 기능을 개선합니다. 방사능 물질을 흡착하여 췌장 기능을 개선합니다. 독을 개선하여 췌장 기능을 개선합니다. 유해가스를 흡착, 제거하여 췌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지방 흡착력으로 당뇨를 예방합니다. 강력한 살균력으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복부 지방을 감소하여 췌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 오염된 지역을 회피하고 집안의 중금속 물질 등을 제거하며 등산과 같이 자연을 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약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현미, 과일, 토마토, 마늘, 인삼, 여주, 돼지감자, 해삼, 고등어 등입니다. 2형 당뇨 환자는 자연 치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인슐린 이동력만 높여주면 해결되는 인체 현상입니다. 원인을 치료하면 조금도 어렵지 않게 자연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뇨인이라면 이 책의 내용과 같이 불필요한 약 대신 바른 치료를 통해 당뇨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